안녕. 자, 오늘은 국어 쪽 학습법에 대해 설명을 좀 해볼까 해요. 보통 이제 학생들 같은 경우에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는지 모르는 것도 있고, 근데 기본적으로는 공부하는 양이 적고, 그래서 많이 물어봐요. 국어 시간에 혹은 국어 시간 아닌 경우에 어떻게 공부하면 되냐를 많이 물어보는데, 그래서 한번 오늘은 한 10분 정도 국어를 어떻게 공부하면 되느냐, 영역별로 어떻게 공부하면 되느냐를 좀 설명해 보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국어는 최근 수능 경향을 따지면 사실은 수능을 대비해서만 하는 건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수능을 기본으로 얘기를 하면 기본적으로 화법이랑 장문, 그 다음에 문법, 독서, 문학, 이렇게 5개 영역이 있는데 어떻게 공부를 하면 되느냐. 일단 화법이랑 장문은 최근 들어서는 좀 어렵게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비를 좀 하긴 해야 돼요. 전에 가도 안 했다고. 근데 지금 대비를 해야 되는데, 대비는 아무리 화법이고 장문이고 말하는 법이고 쓰는 법이지만 아무래도 텍스트로 나오기 때문에 이것과 준비하는 방향은 비슷하긴 해요. 대신 뭘 추가하면 되느냐.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우는 화법이랑 장문에 대한 개념어, 이거를 숙지할 필요가 있다. 이 정도는 충분해요. 그리고 문제풀이는 나중에 또 이따가 얘기할 거고. 자, 문법은 이게 왜 중요하냐면, 솔직히 말을 해서 1등급에서 3등급이 목표라면 반드시 해줘야 돼요. 왜 그러느냐 보세요. 자, 1등급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이 문법을 다 맞는다고. 틀려야 하나 정도? 그러니까 대부분이 다 맞기 때문에 맞으니까 나도 해야 돼요. 마찬가지. 자, 2등급은 2등급 학생들은 생각보다는 문법에서 한두 개를 틀린다고. 남들이 틀리면 내가 맞아야 돼요. 그럼 내가 올라가. 필요한 거야. 자, 3등급 마찬가지예요. 3등급도 하나나 두 개를 틀린단 말이지. 그러면 나는 이거를 해? 그럼 내가 올라가. 문법 많이 틀려? 그럼 표준 점수도 올라가겠지? 필요합니다. 그런데 자, 4등급에서 한 6등급 정도라면 굳이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내가 목표가 만약에 국어 영역에서 1에서 3등급이다 하면 문법을 준비하는 게 맞고, 그게 아니라면 4, 5, 6등급이라면 이거 말고 차라리 독서나 문학에 집중하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내가 목표가 어디냐에 따라서 해야 되느냐 안 해야 되느냐를 판단해 줘야 되고요. 자, 문법은 또 이게 우리가 문제를 출제를 할 때 보면 거의 정해져 있어요. 낼 게 그렇게 많지 않아. 예를 들면 의문의 변동은 거의 한 문제가 나와요. 5문제 중에. 그리고 또 하나 자주 나오는 게 뭐냐? 단어 형성법에 관한 문제도 종종 나오게 돼요. 그리고 또 뭐가 중요한 것이냐? 중세 국어에 관련된 것도 2, 3학년은 거의 나와요. 근데 여기에 더해서 용언의 활용이라든가 아니면 문장 성분 이야기, 자, 이런 것들은 굉장히 중요하게 나온다고. 특히나 의문변동은 거의 무조건 나오고, 나중에 이따가 또 팁을 하나 알려줄 텐데 EBS에 들어가서 확인하는 게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서 확인해 보면 이거 관련된 문제 진짜 많고 이것도 진짜 많아요. 그러니까 요 4가지는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거고, 중세국어 얘기가 나올 텐데 만약에 중세국어에서 요 4가지가 안 나왔다면 형태소가 나올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에 현대국어 나온 거랑 겹치지 않은 범위에서 우리가 문제를 내기 때문에 얘도 사실은 현대국어하고 똑같이 문제를 풀어줘도 돼요. 요새는 어렵게 안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도 내가 평상시에 문법 공부하듯이 공부하면 문제가 해결이 되는 거고, 요 4가지는 중심을 둬서 공부를 하는 거고. 이따가 또 EBS 관련된 팁은, EBS 문제은행 관련된 이야기는 이따가 다시 해줄게요. 문제풀이 설명할 때. 자, 이렇게 문법까지 공부를 하게 되는데, 문법을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느냐? 당연히 개념 숙지는 기본이고, 여기에 더해서 확실하게 내가 그 개념어도 이해를 해야 돼. 개념어도 이해를 해야 되고, 관련돼서 내가 응용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혹은 활용도 할 줄 알아야 되지만 중요한 건 뭐냐? 요걸 중심으로 공부를 하면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여기다가 10분짜리 문법을 몇 개 올려놓을 건데, 올려놓고 몇 개 있고,
그거 중심으로 공부를 하고 더 나아가서 기출문제 풀이까지 하게 되면 이제 거의 끝났다고 봐야지. 그리고 요새 문제는 또 어떻게 나오느냐. 문법 스타일이, 요새 문법 스타일은 이렇게 긴 지문을 하나 주고 여기 내용을 가지고 문제 11번, 12번 이런 식으로 내잖아. 그러니까 기본적인 독해력도 있어야 하지만 여기 있는 내용은 평상시에 우리가 학습하는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내용을 머릿속에 넣어놓고 있으면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대신 약간의 독해 능력은 필요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화법 작문도 그렇고 독서도 그렇고 문법도 그렇고 기본적으로는 지문 혹은 텍스트를 어떻게 읽어낼 수 있느냐 그걸 파악하는 게 매우 중요하게 된다고. 문법까지는 이렇게 이해할게요. 자, 그럼 이제 독서 얘기할 건데 보세요. 독서는 어떻게 공부를 하면 되느냐. 자, 3학년 기준 말고요. 1, 2학년 기준 얘기하고 3학년 얘기할게요. 1학년, 2학년 때는 독서 관련된 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학생 여러분들은 목표를 잘 세워야 돼요. 목표는 절대로 수능 1등급이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럼 목표가 뭐가 되어야 하느냐? 사실은 우리가 수학 능력 시험에서 국어 영역에서 독서를 묻는 가장 큰 목적은 학생 여러분 나중에 대학 진학하면 대학에서의 학업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느냐 거의 내가 알아서 해야 돼요. 스스로 굉장히 두꺼운 교재를 내가 읽어야 돼요. 교수님들이 중학교나 고등학교처럼 하나 읽어주면서 공부하지 않는다고. 교수님들은 기본적인 얘기를 하시고 내가 책 한 권을 읽고서 학습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대학에서 요구하는 가장 큰 목표가 뭐냐? 기본적인 독해력이고 이해력이에요. 이걸 측정하는 게 수학 능력 시험에서의 독서고 우리가 고등학교 때 가르치는 목적 중에 하나도 이 능력을 키우기 위한 거야. 그러니까 당연히 문제들도 그쪽으로 문제를 내게 되는 거고 학생 여러분들은 1, 2학년 때는 이쪽으로 목표를 두어야 돼요. 그럼 요거를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단계별로. 첫 번째는 일단 지문을 읽어요. 읽어야 되는데 읽을 때 이렇게 하지 마. 문제 풀이를 위해서 읽으면 안 돼. 이거 안 돼요. 그럼 어떻게 읽어야 되냐? 이 지문에 우리가 발췌한 그 지문에 있는 핵심 내용을 어디 한번 이해해 보겠다. 이런 목적으로 읽어줘야 돼요. 마치 학생들이 사회나 국사에서 지문을 책을 읽듯이 그런 목적으로 읽어야지 문제풀이에서 읽으면 안 돼요. 3학년은 달라. 1, 2학년은 지문에 있는 내용을 이해하려고 읽어줘야 돼요. 자, 두 번째는 읽으면서 단락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단락을 한 단락을 요약. 근데 어렵게 보지 말고 그 문단에서 가장 중요한 문장 하나를 찾아도 돼요. 단락이 5개면 문장 5개를 찾겠지? 쭉 이으면 그게 요약이에요. 물론 더 이렇게 세심하게 다듬어야 되지만 그게 좀 귀찮다면 가장 중요한 문장 하나만 찾아도 되는 거야. 근데 만약에 그 단락이 별로 의미가 없다. 예시 단락이다. 날려도 돼요. 이렇게 찾고. 자, 그 다음. 요약까지 했다고 할게요. 그 다음에는 전체 내용을 구조화를 해보면 굉장히 좋아요. 구조화가 뭐냐? 예를 들면 이런 식이에요. 가단락을 구현하는 게 나단락고 나단락은 이렇게 다와 라로 나뉘는 거고 가나다라 마. 마단락은 가의 예시가 되는 거고 이 둘을 종합해서 바단락으로 마무리를 하더라. 자,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구조도야. 구조화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지문을 정리를 하면 훨씬 머리에 잘 들어오게 돼요. 자, 그 다음 네 번째 단계는 이렇게 내가 정리를 다 했잖아. 그러면 당연히 주제 같은 것도 쓸 수 있고 글쓴이의 의도 같은 것도 작성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작성한 다음에 이렇게 한 다음에 자, 마지막 문제집일 거잖아. 문제집에 있는 뒤에 나와 있는 해설지하고 여러분들이 했던 이 모든 과정을 정리한 거를 비교를 해요. 비교를 해서 내가 뭐가 부족하지? 혹은 내가 잘한 게 뭐지? 그런 거를 정리하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이 모든 거를 다 하면 아마도 그 지문은 거의 명확하게 정리가 될 거예요. 거의 명확하게 정리가 된 다음에 문제를 푸는 거야. 특히 1학년은.
이 과정을 거쳐야 돼요. 이런 단계라고 쭉 진행이 된 다음에서야 문제를 푸는 거지, 문제를 풀기 위해 지문을 읽는 게 아니야. 3학년은 좀 달라요. 1, 2학년 같은 경우, 특히 1학년은 이런 과정을 거쳐서 지문을 읽어. 지문을 읽어요. 그리고 문제를 풀어. 다 하고 문제 푸는 거야. 해설지까지 확인을 하고 문제를 풀어야 돼요. 그러면 당연히 내가 지문을 확실하게 이해를 했으니까 문제는 다 풀릴 수밖에 없지. 그게 당연한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문제를 풀기 위해선 지문을 이해를 해야 돼. 근데 학생 여러분들은 문제 풀기에 급급하기 때문에 잘 안 돼요. 근데 이게 되면 해설지까지 확인을 하면 내가 못 풀 수가 없다고. 이 연습이 필요한 거야. 이게 바로 독서 공부법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내가 몇 개나 해야 되느냐? 하루에 적어도 2개에서 3개 지문 정도는 해줘야 되고, 그리고 지문 하나 할 때 이거 시간 꽤 걸린다고. 한 30분은 걸려요. 적어도 하루에 1시간은 학습을 해줘야 돼요. 그러면 충분히 됩니다. 얼마나? 꾸준히. 6개월에서 1년. 국어는 이 정도만 하면 독서는 다 돼요. 그리고 이게 잘 되면 대학에서 요구하는 독해력이 이렇게 잘 된다고. 독서도 잘 되고요. 모든 거 읽기가 잘 된다고. 사회탐구도 읽기가 되니까 이게 잘 이행이 될 거야. 자, 기본적으로는 이런 얘기고요. 문제풀이 일단 한꺼번에 얘기하고, 자, 이번에는 문학 얘기 좀 해볼게요. 자, 문학은 이게 좀 어렵긴 한데, 우리에게 어떤 감정을 전달하는 게 목적인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그렇게 마음으로 느끼면 되는데, 현실적으로 학생들이 수능을 대비하기 위해서 마음으로 느끼기 좀 쉽지가 않아. 그래서 힌트를 주자면, 자, 현대 시가 있고요. 현대 소설이 있지. 그리고 고전 시가가 있고, 고전 수필과 소설이 포함해서 산문이라고 하고, 수필, 시나리오, 희곡, 이렇게 5분야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현대시 중에서 굉장히 유명하고 기본이 될 만한 현대시를 약 100편 정도, 현대소설은 약 50편 정도, 고전시가도 50편 정도, 고전산문은 한 30편 정도, 소설이랑 수필이랑, 수필, 시나리오, 희곡은 한 20편 정도. 자, 요렇게 약 200편을 머릿속에 넣어 놓으면 내한테 만약에 처음 보는 게 나온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는 이해가 돼요. 왜냐? 내가 숙지를 했기 때문에. 그 숙지가 뭐냐? 학생 여러분들 중학교 때 배운 거 운수 좋은 날 기억날 거예요. 자, 운수 좋은 날의 주인공이 누구냐? 김첨지다. 근데 김첨지가 뭐하냐? 인력거꾼이다. 근데 어떤 일이 있느냐? 아침에 아내가 나가지 말라 그랬는데 나갔다. 근데 나갔다 돌아왔더니 계속 장사가 잘 됐는데 결국에는 돌아왔더니 아내가 죽었다. 왜 설렁탕을 먹지 못하니? 라는 얘기 나오잖아요. 이게 지금 내가 준비한 게 아니라 이걸 떠올리고 쭉 얘기를 한 거야. 이렇게 나올 수 있으면 그게 숙지예요. 혹은 시에서도 김소월의 진달래꽃의 주제가 뭐냐? 이별이다. 근데 이별이 어떤 거냐? 아직은 이별한 게 아니다. 그래서 이별하기 싫은 거를 이야기하는데 반어법을 썼다. 여성의 목소리로 이야기했다. 가능하지? 이렇게 나오는 게 숙지예요. 그러면 이 숙지를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를 풀다 보면 내가 진달래꽃을 문제집에서 접할 때가 있을 거야. 그러면 잘 모르잖아요. 인터넷 찾아도 되는데 인터넷보다 더 좋은 게 뭐냐? 자, 요겁니다. 11종 문학 자습서. 이건 자습서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얘네밖에 안 남았거든요. 다 사라졌다. 되게 많았는데 작게 있는 거 말고 굉장히 자세하게 나온 11종 문학 자습서를 내가 시를 공부하는데 이거를 봤다. 그러면 찾아요. 저 자습서에서 찾아요. 11종 문학 자습서에서 진달래꽃을 찾아. 그러면 저 내용은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그리고 잘 이해 못해도 돼. 쭉 읽어요. 쭉 읽으면 아, 진달래꽃이 이런 내용이야? 그러고 끝내 거기서. 그래서 한 번 했지? 또 다른 문제집 풀다가 이게 또 나와요? 그럼 또 찾아 읽어. 자, 이렇게 해서 한 4번 정도가 되면 진달래꽃은 더 이상 머릿속에 박혀 있을 거라고. 그럼 되는 거예요. 소설도 마찬가지고, 자, 고전 시가는 학생들이 많이 힘들어 하는데, 왜냐하면 말이 옛날 말이잖아. 어렵게 보지 말고요. 11종 문학 잡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옛날 말, 현대어 풀이, 설명. 계속 봐요. 이것만 봐도 돼.
그러면 자연스럽게 고전시가 내용이 머리에 들어간다고. 그렇기 때문에 꾸준히 열심히 학습을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머리에 들어가요. 그리고 이 소설이나 시나 고전 같은 것들은 언제 끝내야 되느냐? 늦어도 2학년 1학기 중에는, 그러니까 6월이나 7월쯤 되겠지? 이 정도가 머릿속에 들어가 있어야 돼요. 소설이나 시 같은 거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대신 뭐가 필요해요? 학습 양이 굉장히 많아야 한다고. 그래서 연속해서 얘기를 하면 보통 이렇게 영역을 4개로 나눠서 5개 나눠서 공부를 하는데 보통 한 달에 문제집을 4권 정도는 풀어줘야 돼요. 그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야. 독서 하나, 문학 하나, 문법 하나. 이렇게 하면 3권. 3권도 괜찮아요. 대신 중요한 게 뭐야? 매일 꾸준히 해야 되고 많이 해야 돼요. 선생님 그런 문제집 뭘 사야 되나요? 중요하지 않아. 한 달에 4권씩 풀 거면 시중에 있는 거 다 풀어도 되고요. 시중에서 뭘 고르면 되느냐? 보고 영역별로 하나씩 고르는데 내가 그냥 마음에 드는 거. 그리고 시중에 있는 문제집은 약간 오류가 좀 많기 때문에 신경 쓰지 마요. 그냥 무조건 내용 파악하고 문제 풀고 파악하고 문제 풀고 하면 돼요. 그게 중요한 거야. 학습 양이에요. 학습 양은 일단 늘려줘야 되고 그 다음에 질을 높여줘야 돼. 처음부터 질을 높일 수는 없어요. 동시에 나가야 돼. 양도 늘려야 되고 질도 높여야 돼요. 이게 1년 반만 이런 식으로 학습을 하게 되면 못해도 2등급은 나옵니다. 그리고 이게 잘 연결이 되게 되면 다른 사탐 같은 거에서도 뭐 이해하는데 큰 문제는 없게 되고. 이해가 되죠? 자, 그러면 하나만 더 얘기를 할게요. 그럼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자, 이거는 문법 빼고는 합법, 작문, 독서, 문학 다 똑같아요. 어떤 식으로 하느냐면 보세요. 자, 이게 지문이야. 보면 지문에서 지금 이게 27번이잖아요. 27번에 요거에 해당되는 게 이거고 이거 해당되는 게 이거야. 그리고 이거 해당되는 거는 근거가 또 여기쯤 있어. 여기 뒤에 있는데 여기 색깔 있잖아. 여기쯤 있는 거야. 무슨 얘기예요? 문학이든 문법, 독서든 화법, 작문이든 간에 모든 것들은 다 근거가 지문에 있다고. 그래서 무조건 뭐예요? 무조건 지문에서 근거를 찾아요. 그리고 확실하게 표시를 해둬야 돼. 그리고 여기 봐봐. 이런 식으로 써놨잖아요. 이 지문이 왜 틀리고 이 선택지가 이게 왜 틀리고 왜 틀리고 왜 맞고 왜 틀리는지를 상세히 써줘야 돼. 공부할 땐 써줘야 돼요. 일일이 써줘야 돼. 귀찮아도 써줘야 돼요. 문제 하나를 풀 때 5 선택지 모두에다가 가득 채워야 돼. 그리고 지문에서 찾아야 돼요. 선생님 그러면 이거 독서만 그러는 거 아니에요? 결코 아니에요. 볼게요. 이거는 현대 소설이야. 근거 찾지? 찾아요. 본문에 찾는 거야. 과학 지문이죠? 여기도 근거가 다 있고 다 있지? 확실하게 근거 찾기를 자꾸 연습을 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 못 풀릴 게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국어지만 확실하게 수학처럼 객관적으로 학생 여러분들 생각을 넣는 게 아니라 객관적으로 근거를 찾아가면서 풀어라. 풀 때 아까 했던 독서 과정을 다 거치고 나서 문제를 풀 때는 객관적으로 근거를 찾아가면서 마치 수학처럼 공식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근거가 다 나와 있어요. 우리가 문제를 낼 때는 근거가 없으면 안 되거든. 그러니까 뭐 이렇게 지필평가 같은 경우에도 보통 근거를 만들잖아요. 모의고사나 수능은 100%예요. 객관적인 근거를 찾아서 이거를 본문에도 표시를 하고 모든 선택지 5개마다에도 다 해요. 쉬워도 해야 돼. 쉬워도 해야 돼. 그렇게 공부를 해야 되고. 자, 마지막으로 EBS 문제은행 얘기를 좀 해줄게요. EBS가 굉장히 좋은 거는 EBS에 들어가면 나만의 문제 풀기, 나의 문제 만들기라고 나와요. 그럼 거기에 뭐라고 나오느냐? 일단 영역을 체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시기도 체크할 수 있는데 시기라는 건 뭐냐? 예를 들어 2012년부터 2019년 자, 영역은 의문론 그리고 교재는 수능과 모의고사만 문제 수는 50개 그러고 엔터를 치면 이게 뽑혀서 나와요. 이미 EBS 서버에
웬만한 EBS 교재랑 수능이랑 모의고사는 다 들어가 있어, 문제가. 그래서 이렇게 체크를 하고 클릭을 누르면 쫙 나와요. 출력해서 풀 수도 있고 그 상태에서 풀 수도 있고 해설도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내가 부족한 게 뭔가를 찾아서 공부를 하게 되면 내가 음운 변동이 부족하다. 이거 근데 음운 변동을 찾으면 이렇게 하면 안 나와. 이게 한 몇백 문제 돼요. 최대 100문제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나한테 부족한 거를 체크해서 만들어 보면 내가 취약한 거를 채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어떤 문제가 많구나도 확인할 수 있다고. 이거는 문학도 있고 독서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면 크게 도움 될 거야. 자, 다음번에는 오늘은 국어만 얘기했는데 다음번에는 1학년 때, 2학년, 3학년 때 어떤 식으로 내가 목표를 세우고 활동을 해야 되고 진로를 설정하고 해야 되는지를 얘기를 할게요. 자, 오늘은 국어 관련된 학습법을 이야기했습니다.